안녕하세요. 저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원동현 강사입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며 솔리드웍스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던 라이센스의 유지보수의 만료 기간에 맞추어 이번에 웹스 시스템 코리아를 통해서 새롭게 유지보수 연장을 진행해서 신버전을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제가 강의하는 지역의 범위가 전국 대상이어서 상당히 넓고, 또 교육생들의 범위도 고등학생부터 기업의 사장님, 이사님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솔리드웍스를 사용 중인 재직자 여러분들과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특히 A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솔리드웍스는 이런 기능이 있나요? 같은 비교 질문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새로운 버전은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됐나요? 라는 기존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도 기존 스마트폰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교체하고 나서 어떻게 옵션들을 설정해야 익숙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찾아보시잖아요. 솔리드웍스도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타 프로그램에서 솔리드웍스로 환승하게 된 사용자 여러분들은 이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도구들을 솔리드웍스에서 찾아서 기존의 작업 효율을 솔리드웍스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이나, 또는 9버전의 솔리드웍스를 사용 중인 기존 사용자들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달라지는 부분들 때문에 어쩌면 더 헷갈리지 않을까? 업그레이드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더라고요. 저도 솔리드웍스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는 솔리드웍스 사용자이자 교육자의 입장에서 타사 프로그램이나 이전 버전에 비교해서 아쉬운 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 2024 베타 버전 그리고 프리 릴리즈 버전을 몇 개월간 사용해 보면서 새로운 기능 그리고 개선된 부분들을 상당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202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그리고 솔리드웍스로의 환승을 고민 중인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세 가지 기능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리드웍스 2024 버전의 첫 번째 추천 기능은 하위 버전으로 저장 기능입니다. 제가 솔리드웍스를 교육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오토캐드처럼 하위 버전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솔리드웍스에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럴 때마다 솔리드웍스는 하위 버전으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의 버전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강의 초반에 항상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솔리드웍스 2024 버전에서는 드디어 하위 버전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제가 샘플 예제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트리의 모든 작업 내역들이 살아있는 예제 파일 하나를 제가 불러왔습니다. 자, 이 예제 파일을 이제 다른 버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할 텐데요. 메뉴바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을 확장해 보시면 이렇게 2022 버전, 2023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하위 버전을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마도 거래처와 동일한 버전을 맞추어서 사용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망설였던 기존 사용자들이라면 안심하고 202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직접 2023 버전으로 저장해서 하위 버전이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버전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웍스 2023 버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저장해 놓은 솔리드웍스 2023 버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트리에 깨짐 없이 그대로 하위 버전으로 저장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디자인 트리 동일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스케치를 작성했을 때 모든 치수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교 대조를 위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솔리드웍스 2024 버전에서 단 하나의 신기능을 뽑으라면 저는 하위 버전으로의 저장 기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솔리드웍스 2024 버전의 두 번째 추천 기능은 스케치의 편의성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것도 오토캐드와의 비교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스케치를 작성할 때 치수를 별도의 도구로 입력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능을 켜고 끄는 것조차 아주 간단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기존의 솔리드웍스를 오랫동안 사용해 오신 작업자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신기능입니다. 그러면 옵션을 먼저 설정해 볼 텐데요. 시스템 옵션에서 스케치 옵션을 보시면 2024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 선택 시 스케치 치수 미리 보기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사각형 스케치를 하나 그렸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지능형 치수 도구를 사용해서 일일이 눈에 보이는 치수를 입력해야 했다면 요소만 클릭했는데도 이렇게 치수가 미리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치수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활성화된 메인 치수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과 선을 선택해서 발생하는 각도라던가 다양한 치수들도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치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너무 번거로워서 기존의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하신다면 치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상단에 스케치 치수 미리 보기 옵션이 있죠.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하시면 선을 클릭해도 치수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아주 손쉽게 켜고 끄는 기능만으로도 굉장히 칭찬받을 신기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케치를 일일이 도구를 갈아타지 않더라도 라인을 작성한 후에 아주 쉽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도 활용도 높은 신기능이 되겠습니다. 2024 버전의 세 번째 추천 기능은 솔리드웍스의 기존 사용자들이 매우 환영할 만한 신기능입니다. 바로 구멍가공 마법사의 스케치 재활용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멍가공 마법사의 스케치를 재활용한다 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간단한 예제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별도의 스케치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스케치 안에는 보조선과 그리고 점 스케치를 제가 작성해 놓았습니다. 솔리드웍스의 2023 이하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구멍가공 마법사 도구를 사용할 때 위치 탭에서 별도의 스케치를 작성해서 구멍의 위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 2024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작성해 놓은 2D 스케치를 구멍가공 마법사의 점의 위치로 활용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를 클릭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스케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스케치를 선택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점을 찍어 놓은 위치에 자동으로 구멍가공 마법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옵션에서 보조선에서 인스턴스 작성 옵션을 체크하시면 작성해 놓은 보조선의 모든 점들을 구멍가공 마법사로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요 없는 구멍은 이렇게 클릭해서 제외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엄청난 기능이죠? 이렇게 별도로 위치를 입력해 놓은 스케치를 사용해서 구멍을 완성했다가 추후에 설계가 변경되어서 구멍가공 마법사를 삭제하더라도 아래쪽에서 흡수 피처 삭제를 체크 해제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스케치만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작성해 놓았던 위치로 사용했던 스케치는 이렇게 남겼다가 다시 새로운 구멍가공 마법사를 생성하는데 재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기존에는 구멍가공 마법사를 삭제할 때 점을 찍었던 위치 스케치도 모두 삭제가 되어서 다시 구멍을 작성할 때 위치도 새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솔리드웍스 2024 버전에서는 미리 작성한 스케치를 사용해서 구멍가공 마법사를 생성하거나 또는 기존 구멍을 삭제하고 새로운 구멍으로 교체할 때 다시 한번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편의성과 그리고 작업 효율을 높이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이 기능도 굉장히 솔깃한 신기능이죠. 이외에도 판금, 곡면 등의 세부 모듈과 그리고 어셈블리, 도면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의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개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달간 베타 버전 그리고 프리 릴리즈 버전을 사용하면서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작업 효율 개선 그리고 오류 해결이라고 두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솔리드웍스가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요. 특히 이번 버전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옵션으로 보완하고 이미 발생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손쉬운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이노베이션 데이에서 소개하는 신기능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오류 해결 그리고 작업 효율 개선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추어 시청하신다면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데이트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솔리덕스의 신규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솔리덕스 2024 이노베이션 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